어느 날 당신과 가족분들이 전부 물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항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어항을 하나 그려주세요. 어떤 모양의 어항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된 당신과 가족분들을 어항 속에 표현해주세요. 이 물고기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누나인지 이름도 적어주시고요. 그 사람과 어울리는 물고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가족에서 독립해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만 그리셔도 좋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모두를 포함해서 그리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어항도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다 그리셨다면 이제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물고기를 그리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그린 물고기일수록 당신에게 있어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 자신을 크게 중앙에 그리는 경향이 있고요. 다른 가족을 먼저 그렸다면 그 가족과 정서적으로 가깝고 많이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의 위치와 크기도 중요해요. 나보다 위에 있는 물고기들은 나보다 권위 있다고 여기거나 날 지배하거나 날 챙겨주는, 한마디로 힘 있는 윗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수평선에 그렸다면 친구 같거나 편하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고요. 나보다 아래 그렸으면 내가 챙겨줘야 되거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랫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고기를 나랑 가까운 곳에 그렸으면 그 가족과 정서적 교류가 활발하거나 같이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거리가 먼 물고기들은 정서적으로 소원한 관계거나 물리적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를 어항의 정중앙에 크게 그렸다면 가족 내에서 자신감 있고 외향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구석에 작게 그렸으면 어떤 이유에선지 위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물고기를 많이 꾸몄다면 누군가 나에게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강하고 멋진 물고기로 지나치게 과장해서 꾸몄다면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아주 크게 그렸으면 크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이라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를 아주 작게 그렸으면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고기들의 방향도 중요한데요.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가치관과 목표가 서로 비슷하다고 해석하고,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면 서로 뭔가 불화가 있거나 인생에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외감이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마주보고 있다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잦고 대립하는 사이거나 매우 친한 관계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물고기의 활동성이 적으면 실제로도 평소에 잘 안 움직이거나 활력이 적다고 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활동성이 많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거나 힘이 센 물고기라면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수위인데요. 물의 양이 3분의 2 정도 이상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봅니다. 물의 양이 너무 적거나 넘치도록 많으면 가족 내의 불안 요소나 결핍 등 정서적 긴장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만약 탁자를 그리고 그 위에 어항을 그렸거나 어항에 손잡이 같은 게 있으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항 속에 집이나 물풀 같은 곳에 본인에 해당하는 물고기가 숨어 있다면 어딘가 숨고 싶고 쉬고 싶은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정서적 교류나 안정감을 가족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싶다고 보기도 합니다. 집이나 수초 사이에 다른 물고기를 그렸다면 내가 그 구성원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가족 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고기에 입이 없으면 평소 말이 없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입을 크게 그렸다면 평소 말이 많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항이 동그랄수록 상대에게 잘 맞추는 원만한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고, 어항이 네모반 듯하면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는 편이라 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온 학생들한테 이 검사를 시켜봤을 때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이 사각형으로 그리는 편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이 죽어 있거나 물 밖으로 모조리 나와 있거나 물고기에게 상해가 가해졌거나 위협당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셨다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해석돼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하신 검사는 가족관계에 대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검사로 물고기 가족화 검사라고도 불립니다. 영상에서는 뭐뭐하면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했는데 수치로 평가되는 객관적인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그림의 구체적인 의미와 의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봐서 가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마음에 대해 단서를 얻는 정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는 검사지만 이 어항을 한번 그려보는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